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천슬라된 테슬라, 국내 2차 전지 전망은입니다. 제목 그대로 테슬라가 천슬라가 됐습니다. 미국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주가가 매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더니 결국에는 $1,000를 돌파했는데요. 1년 사이에 5배 이상 상승한 겁니다. 이에 테슬라의 부품을 공급하는 국내 기업들, 2차 전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테슬라와 같은 전기차 업체들의 성장세가 거듭되면 국내 부품주들 역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대 지수가 모두 하락한 시장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상승했습니다. 2차 전지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LG화학이 장중 한때 6.7%까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돌파했고요. 삼성 SDI와 함께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비엠, 상하 프론테크 등 2차 전지 관련주가 줄줄이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자, 증권가에서는 최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전기차 시장의 성장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합니다. 네, 오늘은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민준 전문가님 그리고 장재미 PB님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저희 이야기 나누는 동안 궁금하신 종목 올려주시면 잠시 후에 진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토마토TV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에 글 올려주시고요. 또 토마토TV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글 남겨주실 때 반드시 종목과 함께 매수가, 비중까지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항상 저희 이번 주 내내 좀 진단 시간이 짧았어가지고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오늘은 꼭 많은 종목을 진단해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좀 힘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좀 팁 아닌 팁을 드리면 한 10시 25분, 30분 이쯤에 올려주시면 조금 더 당첨될 확률이 높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유튜브 인사 한번 할까요? 제가 오기도 전부터 자체 발광 한보람 외쳐주신 바른생활님, 자, 그리고 갓비누TV님도 오셨네요. 쿠마유시님, 오늘장님, 또 누가 계시나? 아원님도 계시고요. 전한님께서도 계속해서 종목 올려주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면서 오늘도 1시간 계속해서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전지주, 2차 전지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오늘 시장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사실 2차 전지주라고 하면 꼭 이 테슬라뿐만 아니라 또 국내에서 그린 뉴딜로 함께 또 주목받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자, 2차 전지 관련주 전망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김민준 전문가님, 이제는 테슬라 이름이 좀 바뀌었어요. 천슬라로. 자, 일단 테슬라의 주가에 대해서 먼저 좀 짚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천불 갔다고 이제 천슬라 뭐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네, 뭐 테슬라 이제 앨런 머스크 회장 좀 신기가 있는 것 같죠. 천재인 것 같기도 하고 가끔 이상한 짓 해서 그런데 어쨌든 주가 흐름 가파른 것 같고 그만큼 테슬라에 대한 평가는 후한 것 같습니다. 일단 기술력이 있기 때문인 것 같고 오늘 나온 거는 이제 전기 트레일러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전기 화물 트럭인 셈이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림이 이제 나가고 있는데 2017년에 네. 좀 선을 보였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거의 양산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거의 제로섬 출발 5초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이제 엑셀을 밟아가지고 이제 나가는 거죠. 네, 굉장히 저렇게 큰데 대단하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이름이 모델 3입니다. 모델 3요? 네, 전기 자동차인데. 1, 2가 있어요. 네, 원투가 있는데 모양이 솔직히 별로입니다. 네. 근데 이제 중국의 기업인 배터리 업체는 캐틀인데요. CATL이라고 캐틀과 같이 협작을 해서 만들고 있는데 이제 뭐 이 모델 3가 이제 11만 대가 팔렸죠. 지금 11만 9,500대인가 정확한 수치를 모르겠는데 11만 대가 약 팔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잘 팔리니까 네. 안 그래도 미국에서도 지금 뭐 좋은데 중국에서까지 차가 잘 팔리니 굉장히 주가가 어제 현물 지수가 8.9%대.
테슬라의 시가총액을 생각했을 때 이게 말이 안 되는 수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천슬라의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테슬라의 오늘 주가가 올랐어요. 장재미 PB님께서도 좀 비슷하게 보고 계실까요? 좀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다면. 네, 일단은 뭐 이제 갑자기 이제 전기 트럭까지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투자자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이제 뭐 미국을 안 가보셨던 분 아니면 뭐 전기 트럭까지 이게 이렇게 커질 일인가 뭐 우리는 보통 이제 전기차 정도까지만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럼 왜 전기 트럭에 주목하는지 이 미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앞으로 광대한 영토 안에서의 트럭의 위치를 좀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테슬라의 나라기도 하지만은 아마존의 나라기도 하죠. 미국은 굉장히 슈퍼 하나 찾기도 굉장히 오래 걸어가야 되는 광대한 영토의 특성을 그렇죠. 갖고 있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러한 배경 속에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아, 이게 물류 창고나 이런 것들 기반으로 가는 이런 화물 운송도 미국에서 꽤나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이거를 기존의 방식이 아닌 전기 트럭으로 이제 미래 지향적인 키워드가 나왔다는 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좀 신기하지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 그래서 미국은 이거에 열광을 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최근에 이제 경쟁 업체로서 니콜라라는 회사의 주가가 상승했는데 네. 이제 또 이제 머스크의 또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다시 테슬라 또한 전기 트럭 이제 경쟁 체제에 돌입함에 따라 올해 양쪽 다 윈윈한 주가를 보였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테슬라의 주가 급등은 오늘 우리 국내 증시에서는 2차 전지주의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사실 2차 전지주 하면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뭐 그린 뉴딜이라는 이슈도 있고 뭐 유럽에서도 전기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등등 뭐 글로벌 전반적으로 이 전기차에 대한 좀 호재가 있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호재가 많은 거에 비해서는 오늘 상승세가 조금 약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거든요. 또 올라갔다가 떨어지기도 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비님? 일단은 뭐 호재가요. 일단 네. 뭐 나왔다고 해서 이제 오르기에는 이미 주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슈 이후로 3월부터 거의 2배 가까이 올라왔죠. 그러면은 이제 매일마다 계속 전기차 좋다는 말이 네.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이제 이어졌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호재 반응의 정도를 통해서 아, 이 섹터가 죽었나라고 의심하기보다는요. 아, 이게 이제 일일비하지 않고 이제 꾸준히 그냥 올라간다고 해석하셔야지. 미국의 테슬라 이만큼 올랐는데 왜 우리는 이만큼 올랐어?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또 많이 올라와 있었다. 채팅창에서도 2차 전지주 너무 많이 올랐어요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들어가도 되는 타이밍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김민준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고점 대비해서 좀 약세를 보였어요? 네, 크게 오늘 뭐 오르진 여러 않았어요. 종목이 있는데 이제 쌍두마차 뭐 SDI, LG화학을 봐야 될 것 네, 같은데 오늘 SDI는 좀 약했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요. 윗꼬리를 많이 다는데 LG화학은 약하지는 않았거든요. 이제 5%대 중반에서 5.23%인가요? 23%에서 종가 마감이 됐는데 네. 이제 쌍두마차 중에서 LG화학만 좀 올랐습니다. 근데 상승세 비결이 따로 있었죠.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의 네. 이름 화학업체가 산산이라는 화학업체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보게 되면 LCD 편광판 계약을 했는데 사업 매각을 했죠.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11억 달러 규모, 우리나라 돈으로 1조 3천억 정도 됩니다. 이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이제 2차 전지 테슬라와는 좀 별개로 LG화학은 SDI처럼 오로지 2차 전지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주가가 좀 견디는 힘. 또 다른 재료가 더해졌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호재에 또 호재가 더 곁들여진 거죠. 그렇기 네네. 때문에 하방 경직성보다는 좀 강하게 올랐던 시세가 지켜지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네. 근데 다른 종목들은 오늘 이제 2차 전지 뭐 올라가긴 했는데 이제 마녀의 날이라고 하죠. 양옵션 만기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단기 차익 실현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지금 뭐 현재 빅스 지수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증시 현물 지수도 지금 언뜻 보니까 다 내려가고 있는데 내일 국내 증시가 그렇게 쉽게 내리지는 않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금요일이기도 한데 네. 저희 뭐 금요일 오전에 팔고 종가에 사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네. 쉽게 내리지는 않을 거고 단지 지금 빅스 지수가 올라가는 건 이제 홍콩 보안법 때문에 문제가 또 불거지면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것도 뭐 내일 연구를 좀 해서 야인 시대를 통해서 좀 얻어가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일 야인 시대에 대한 광고까지 홍보까지 해주셨는데, 자, 어쨌든 간에 삼성 SDI가 LG 화학이 이제 2차 전지주의 쌍두마차로 대장주로서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삼성 SDI는 그래도 오늘 조금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 LG 화학은 그래도 잘 가줬는데, 자, 그렇다면 이들의 향후 전망은 어떨까요? 계속해서 그래도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이미 많이 저는 올라왔어도.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네. 신청 코로나 때 이 의견들이 되게 분분했습니다. 전문가 사이에서. 네. 삼성 SDI, LG화학 더 간다.
안 간다. 네, 돈 못 간다. 이 이제 신종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뭐 SDI는 5만 원, 6만 원대였거든요. 이제 신종 코로나 때 18만 원까지 이제 떨어졌습니다. 네, 떨어졌죠. 근데 그때 안 내려간 종목은 없습니다. 그렇긴 네, 하죠. 지수 앞에 장사가 없죠. 이제 내려갔는데 2차 전지가 좀 더디게 올라오면서 가냐 못 가냐 이야기가 많았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런 평가를 들었거든요. 지금 당장은 못 가겠지만 올해 2020년 실질적으로 2차 전지는 주도주 역할을 할 공산이 크다. 네. 전기차 모멘텀이 우리나라만 불고 있는 성향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해외로 나갈수록 맞아요. 친환경 사업이 더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유럽도 벌써 보조금을 주고 있죠. 수소차까지 손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향후 상승 여력 가능성은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증권사에서 40개 기관에서 내놨습니다. 그래요. 목표 주가를 다 다릅니다. 아, 그래요? 네, 어느 뭐 증권사는 48만 원, 40개나? 네. 네. LG화학 48만 원, 50만 원, 60만 원도 있거든요. 애널리스트를 보는 관점이 다 틀립니다. 네네네. 근데 어찌됐건 보면 하반기로 갈수록 올라갈 것이다. 고점은 높아갈 가능성이 농후하다. 어떤 유럽차 전기차 보조금 친환경 사업은 세계적인 추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PB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LG화학, 삼성 SDI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LG화학, 삼성 SDI가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멈춰야 된다라는 의견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이 더 안 간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들이 멈추면? 오히려 저는 네. 이제 시장이 이제 최근에 뭐 동학개미 운동을 통해서 삼성전자를 많이 매수했지만은 네. 지금 시장을 사실상 올리고 있는 거는 전기차나 뭐 반도체 소부장, 중소형 그리고 우리가 주목하지 못했던 코스피 시가총액 종목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돌아간다면 삼성 SDI와 LG 화학이 멈춘다면 오히려 시장에 더 이상 못 오른다라고까지 볼 정도로 올해에 계속 언급되고 상승 여력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렇다고 뭐 조정이 안 온다가 아니라 조정이 오되 차트를 깨트리면서 조정이 오진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놓치신 분들은 조정 시기에 왔을 때 차트가 깨트리지 않는 선까지에서 매수가를 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앞서 지금 자세하게 뭐 미국의 영토까지 말씀드리면서 이제 경쟁업체까지 말씀드렸지만은 향후 전기 트럭까지 나왔을 때는 이제 전기차의 배터리의 영향이 더 지대하게 중요해졌습니다. 전기차의 배터리 이제 공급 업체가 얼만큼 한 번 충전으로 오래 쓸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 배터리 능력에 이제 점점 중요함을 그렇죠. 이제 주가로 반영할 거고요. 네. 중요하기 때문에 주가 계속 갈 겁니다. 중요하니까요. 네, 그러므로 주가 등록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네. 포트폴리오에 비중 없으신 분들은 오히려 채워가는 과정으로 뭐 조정이 있으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에서 배터리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오래 가야 되니까 한 번 충전해서 그렇죠. 그래서 자 어쨌든 간에 코로나 이후에 이제 친환경이라는 것이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됐기 때문에 전기차 또 2차 전지 또 배터리와 관련된 거는 계속해서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둘에서 뭐 향후 주가 계속 오를 것이다. 지금 계속해서 매집을 해도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 삼성 SDI랑 LG화학 둘 중에서 하나만 살 수 있어요. 이게 둘이 어쨌든 주가가 싼 게 아니잖아요. 좀 게 싼 게 아니에요. 나 이게 지금 들어가고 싶은데 하나만 사야 돼요. 어느 쪽을 보시는지 저희 또 좋아하는 거 오늘도 해야 되겠어요.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말씀해 주시는 거 해볼게요. 이게 또 어제도 느꼈는데 진짜 동시에 바로 말씀해 주셔야 이게 또 살거든요. 살려주시길 바랄게요. 자 SDI랑 LG화학 둘 중에서 어느 것을 사야 될까요? 하나 둘 셋. LG입니다. SDI. 달라요. 네. 달라요. 좋아요. 전 다른 게 좋더라고요. 자, 그러면 일단 오늘 더 잘 갔었던 LG화학 쪽 이야기부터 들어볼게요. 네, 뭐 왜 LG 화학? 엄마가 좋아 이제 아빠가 좋아 뭐 이건데 네, 솔직히 뭐 저는 둘 다 좋은 종목인데 LG화학을 주관적으로 좀 더 선호합니다. 저를 앞으로 LG화학 김이라고 불러주십시오. 이토모토 시청자 여러분. 뭐 어쩔 수 LG 화학 없습니다. 김. SDI 보유하신 분들에게 욕 먹겠습니다. 그래요? 네, LG화학 김이라고 불러주시고 그 정도로 뭐 이제. 그러면 이제 받쳐주는 좀 근거들이 있어야겠는데 네, 그렇습니다. 탄탄하게. 일단 SDI보다 LG화학이 특허가 더 많습니다. 특허하다 네, 보니까. 훨씬 많은 소식이고 이거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2차 전지가 기본적으로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함유량을 측정하는 걸로 돼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코발트가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이미 중국 쪽에서 테슬라 리튬, 인산, 철 이걸로 지금 대체 배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SDI도 하고 있지만 어느 게 앞서 있느냐? LG화학이 훨씬 앞서 있고 원래 2018년도에 이거는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소형 전지 부분에서 시장 점유율 1위가 어디냐? 삼성 SDI였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2018년도에? 네, 그렇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소형 2차 전지. 근데 지금 전기차에 그때 당시에 납품하고 있었던 거는 어디냐? LG화학이었습니다. 지금 이번에 현대차로 계약한 것도 어디냐? 이재용 부회장도 달려갔습니다.
네. 정의선 부회장이 거절했죠. 네. 이재용 부회장이 지구공 타고 다닙니다. 제네시스. 네. 근데 결국은 계약은 LG화학이랑 했습니다. 네, 현대는. 그리고 그때 당시 이미 현대, 기아차, GM, 르노, 포드, 볼보에 공급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은 이제 후발주자로 뛰어드는 격인데 이런 게 있습니다. 현대에 물어보면 천추한이 뭐냐? 반도체 사업을 안 했던 게 천추한이다. 삼성이 이렇게 대고 말합니다. 네. 삼성이 현대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자동차 사업을 안 하는 게 천추한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 현대로 달려가서 우리 배터리 좀 써줘. 근데 LG 거 썼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갑자기 삼성과 LG 싸움이 되는 것 같은데, 자, 이제 반론하셔야죠. 아니다. SDI가 SDI를 사야 된다. 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네, 저는 뭐 물론 LG화학 좋은 회사고요. 네. LG화학이 이미 뭐 이룩해 놓은 기술력 그리고 공업업체와의 관계성 굉장히 좋게 봅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한국 증시 안에 삼성이라는 브랜드 네임이 단순 브랜드가 아니라 정말 하나하나씩 다 입증해내고 있죠. 최근에 이제 바이오로직스도 굉장히 주가가 이제 내려가지 않고 올라가서 오히려 지금 올라가는데도 따라 사는 그런 회사가 됐는데요. 네. 삼성이라는 회사 그리고 브랜드, 그 기업의 브랜드는 그렇게 단순히 하나 둘씩 계열사를 만들고 기획하는 그룹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쯤 되면 저는 삼성장이라고 불러주시면 되겠네요. 와, 이거 큰일 났는데. 네, 저는 삼성장입니다. 앞으로 LG킹과 삼성장에. 예, 앞으로 제 이름은 삼성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장이니까요. 삼성장 네.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앞서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이제 삼성이라는 큰 그룹 안에 자동차라는 산업을 그렇게 주력하지 않았던 게 오히려 지금 와서 생각하면 좀 놓친 게 아닌가 싶지만은 반도체나 뭐 이제 바이오 이런 것들도 지금 특히 바이오 보십시오. 지금 셀트리온이라는 경쟁사 있었는데 CMO 위탁부터 시작해서 이 회사는 한번 뭐 2위, 3위 주자였던 적은 있겠지만 결국 네. 1위까지 따라가는 그런 벤치마킹 되게 잘하거든요. 그럼 최근에 이제 뭐 몇 년 되죠 이제 하만이라는 회사 인수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 이제 뭐 하기 시작하면요 자금력 있고요. 그리고 2위, 3위 주자로 시작하더라도 1위 했었던 경험이 있고 반도체에서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살려서 지금 이제 치킨 게임의 최후 승자까지 경험했던 그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 산업에서 배터리로 시작한다고 보고 있고요. 뭐 네. 굳이 완성차까지 안 가도 된다고 생각하고 삼성의 SDI가 앞으로 고객사 늘리고 기술력 늘리고 이런 거라면은 전기차 산업의 시장은 지금 1단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성장하고 있는 캐패시티 늘어났을 때 지금 당장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향후 이 들어간 시장 안에 1위 주자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한번 삼성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거네요. 이미 앞서가고 있는 LG냐, 아니면 삼성이라는 그 큰 대기업의 힘을 믿고 좀 후발주자긴 하지만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 삼성 SDI냐.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쨌든 둘 다 너무 비싸요. 그렇죠? 그럼 나는 여기까지는 못 들어가겠고 이미 또 너무 많이 오른 것 같기도 하고 그 위에 이제 2차 전지주에 좀 다른 종목들로 좀 눈을 돌려보자. 뭐 소형주, 중소형주 쪽으로 좀 접근을 한다면 어느 종목을 좀 보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뭐 네. 오늘 질문이 그거죠. 네. 네. 관우하고 장비가 있는데 뭐 다른 거 없냐 지금 네. 뭐 이런 건데 뭐 유비사 할까요? SK 이노베이션으로 할까요? SK 이노베이션 섭섭할 것 같은데 네.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2차 전지 관련주 중에 다른 섹터 가지고 2차 전지 섹터가 있는데 두 재당주가 조금 비싸다. 장기 투자 네. 관점이 아니다 하면 여러 종목이 많습니다. 동박 회사도 있고 일렉포일 회사도 있고 뭐 일지머트리에서 셀 수 없이도 많습니다. 상하 네. 프로탱크 오늘 흐름 좋았죠. 뭐 상신 EDP부터 포스코 임텍인가요? 캠텍인가요? 뭐 엄청 많은데 저는 이 종목이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코인테크고요. 코인테크. 네, 오늘도 흐름이 나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중에서 동박 만드는 회사 SKC라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동박에 관한 수요 확보 그리고 공급 확보는 이미 예측된 수준입니다. 거의 자회사들이 인수하고 있거든요. 종속회사로 만드는 과정이 이미 진행 중입니다. 첫 번째로 만든 게 이제 SK인 거죠. 실질적으로. 네. 이 동박의 회사를 SK 자회사로 만들었고 실질적으로 또 LG화학의 기술력도 SK 이노베이션이 탐했죠. 결국은 소송이 걸려가지고 로열티를 물어주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동박은 앞으로도 좀 주명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 안에서. 그리고 네. 이제
탈철삭기라고 하죠. 이름도 어렵습니다. 음극재 중에서. 탈철삭기. 네, 대보 마그네틱. 대보 이렇게 마그네틱. 저는 세 종목이 2차 전지 안에서는 네.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인테크, SKC, 대보 마그네틱까지 추천을 해주셨어요. PB님의 종목도 볼게요. 어느 쪽 볼까요? 네, 뭐 저도 전문가님 말씀하신 뭐 포스코 케미칼 뭐 아니면 뭐 에코프로비엠 이런 거 좋아하는데요. 네. 만약에 이제 2차 전지와 관련되지 않더라도 요거와 좀 연계된 산업 그리고 관계성이 있는 데서 찾는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카메라 모듈과 뭐 핸드폰 부품 관련된 종목들을 좀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요? 2차 전지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일단 카메라 모듈을 주목한 네. 이유는 제가 뭐 이제 앞선 방송,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자율과 무인 그리고 전기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의 그 산업으로 연계성은 없어 보이지만 전체적인 4차로 봤을 때는 연계성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전기차와 뭐 이제 뭐 충전 방식 뭐 이런 것들 외에 이제 다음 단계 뭘까요? 이걸 바탕으로 IoT 연결되고 통신 기반 되면서 무인으로 그리고 내가 손잡이 운전대 안 잡고 가는 그런 구조로 다 연계성이 앞으로 캐패시티가 커질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공통점 찾아볼게요.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라는 안에서 이렇게 나눠지겠죠. 네. 그럼 그 안에서 2차 전지 외의 종목으로 카메라 모듈 주목하시고 종목 이제 말씀드리면 삼성전기, LG노텍 그리고 지난번 상담드렸던 대주전자재료 이렇게 세 개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시각을 좀 넓혀서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기, LG이노텍 그리고 대주전자 재료까지 봐주셨습니다. 자, LG화학과도 삼성 SDI뿐만 아니라 이쪽으로도 조금 더 눈을 돌려서 투자하신다면 조금 더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2차 전지 관련주 이제 투자 대응 방법 한번 체크해 볼까요? 어떻게 접근할까요? 네, 실질적으로 LG화학과 이제 SDI는 맹커님이 질문을 다 하셨지만 거의 좀 단계과외권 양상은 분명합니다. 시장이 늘 가파른 상승을 좀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수도 마찬가지죠. 조정이 있어야 됩니다. 네. 건강한 조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LG화학이랑 SDI도 마찬가지입니다. 향후에 이제 연말과 내년에 주가가 어느 흐름에 가 있을지 실질적으로 뭐 LG화학이 좋냐 SDI가 좋냐 이게 무의미한 논쟁이죠. 이제 2차 전지 산업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조명을 받고 있고 해외에서 수요가 많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저는 결국은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게 되면 거의 필패고요. 이런 대형주들은 트레이딩 관점이 맞지 않죠. 종목 성장이 잘못된 거죠. 제가 뭐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굳이 이제 뭐 2차 전지 안에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을 좀 해야 되겠다 하면 종목을 좀 몇 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야인 시대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던 코인테크 네. 그리고 이제 종목을 소개해드린 것은 이 종목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2차 전지를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코인테크, 상신 EDP 네. 그리고 KG 케미칼 정도는 지금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 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오늘 언급을 좀 야인 시대를 통해서 드렸고요. 네. 2차 전지 중에서 대장 주격을 좀 하고 싶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발을 좀 담그고 나서 이렇게 모아가는 전략을 펼쳐야지만 연말까지 갔을 때 배당도 받고 필승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차 전지 비중을 조금씩 늘려도 괜찮다라고 보세요? 네, 저는 내려올 때마다 좀 받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적금 들듯이 네. 이번 달에 돈 1,000만 원 사고요. 네, 앵커님 돈 많으시니까 다음 가볍게? 달에 한 1억 정도 사고. 가볍게 이번 달에 네. 1,000만 원 정도 저희 한번 토마토 잡아볼까? 시청자분들 자본가들 많습니다. 거의 10억, 100억 들고 있으시니까 네. 그렇게 좀 모아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PB님의 전략도 체크해 볼게요. 네, 이 해당 섹터는요, 제가 앞서 질문에 대한 답을 했을 때, 이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도 가져갈 만한 주력 산업이고, 주력 주자들입니다.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 대장으로 갈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 바이 앤 셀이 아니라 바이 앤 홀드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셀을 한다면, 내가 판다면 이걸 비중을 더 이상 늘리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 하에 파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괜히 또 아쉬워서 따라 사고 그러다 보면 평균 단가 올라가고 스트레스 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져가시고요. 비중 전체 안에 전기차, 2차 전지 30% 정도 투자 포트폴리오 비중 제한 드리면서 바이 앤 홀드라는 점 그리고 팔 거면 오히려 비중을 앞으로 안 늘린다는 전자에서 매도하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비중을 지금 사서 비중을 늘린다. 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사시는 분들은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지금 와서 지금 가격의 비중을 함부로 30%다 채울 필요는 없죠. 그럼 내가 지금부터 산다면요, 5%씩 비중이 내려갈 때만 사지 올라가면서 사지는 않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오늘 샀는데 5% 샀는데 올라가면 어떡해요? 그럼 이제 비중 안 늘리면 됩니다. 따라가면서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네. 오늘부터라도 사야 됩니다. 대신 5%씩 6번 나눠서 사는 그런 긴 호흡 분할 매수 방법 추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늘 2차 전지 관련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채팅창에서도 2차 전지에 대한 또 기대감을 보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뭐 2차 전지주에 돈 다 넣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계속해서 좀 타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종목 한 가지 보고 갈까요? 2차 전지 관련 종목 한 가지 올려주셔서 진단 짧게 해보고 가겠습니다. 대세상승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효성 첨단 소재 볼게요. 매수가 85,000원에 비중은 8% 가지고 계시다고. 자, 단기 손익 보고 나와야 할까요? 장기로 들고 가도 될까요? 하셨거든요. 이 종목 지금은 수익권에 계신 것 같은데 단기, 장기 어떻게 보실까요? 김민준 전문가님. 네,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효성 이제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봐야 되는데 산업 소재 쪽으로 봐야 됩니다. 탄소 섬유도 만들고 쉽게 카페트, 카페트 같은 재료도 막 산업용 원사라고 하죠. 이제 그걸 이제 만드는 회사인데 네. 최근에는 이제 아라미드라고 하는 탄소 섬유를 좀 만들고 있고 이제 흔히 말하는 주식시장에서 신소재 개발을 조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효성 첨단 소재가 테마가 오늘 결국은 전지가 아니죠. 오늘 수소차 쪽이죠. 오늘 이제 왜 효성 첨단 소재가 수소차로 묶이느냐? 네. 자동차 부품 쪽을 만들고 있어서 그러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갖다 붙이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오늘 이제 독일에서 수소차 산업 투자 소식이 있었죠. 수소차 하면 뭐 대표적으로 이엔코리아, 네. 일진다이아, GMB 코리아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러면서 오늘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업황에서 이제 차지하는 부분이 수소차 부분이 얼마나 있느냐를 뜯어봐야 되겠지만 오늘 주가 움직인 건 테마성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효성 첨단 소재는 확실한 건 지금은 비싸지는 않습니다. 밸류적으로 봤을 때 시가총액이 4천억이 좀 안 되거든요. 네. 3,800원인데 매출액이 꾸준합니다. 실질적으로 기업의 대표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18년과 19년에는 영업 이익이 흑자로 나왔는데 단기 순이익이 안 잡거든요. 판관비하고 법인 비용이 올라갔는데 네. 올해 컨센서스는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가 될 가능성이 크다. 만년 단기 수익 적자에서 오늘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책 수혜주 영향을 좀 받는 것 같고 그리고 신소재를 개발하고 있고 수소차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네. 밸류적으로 싸다 보니까 증권사에서 거의 추정 기간에 9개 정도에서 내놨습니다. 어느 정도 신뢰성이 답보된 거죠. 9개 기간 정도면. 거의 11만 원, 12만 원대 써놨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청자님이 고민하시는 게 질문 이렇게 올리셨죠. 단기로 수익 보고 나와야 될까? 수익이 낮다. 네. 이제 결국은 딱 접근을 하셨는데 이제 위에 버티고 있는 장기 이평선이 저는 장기 이동평균선 좋아하지 않습니다. 121선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으로 오늘 장대 양봉 꼬리가 달렸고 위에 어디 부딪혔냐? 240에서 장기 이평선에 부딪히고 좀 내려오는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기술적인 모습에 이렇게 형태가 유지되게 되면 옆으로 좀 횡보를 하다가 다시 오릅니다. 이 양봉 꼬리를 메꾸는 과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파시는 건 좀 아깝고요. 네. 근데 비중이 8%니까 팔 것도 없습니다. 그냥 보유하시되 목표가 12만 원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유 의견 주시면서 목표가 12만 원. PB님 의견도 짧게 들어볼게요. 네, 효성 첨단 소재 설명 자세히 해주셔서 그냥 차트로서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내가 이제 좀 종목을 새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신다면 종목을 딱 집어서 말하기엔 너무 이제 시장에 핫한 종목도 많으니까요. V자 반등 나왔을 때 V자 반등 돌파한 종목을 주목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효성 첨단 소재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죽어 있죠. 반등이라고 보기보다는 지금 이 차트는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뭐 손절 매도가 크지 않으시다면은 그리고 오히려 수익 실현 가능하시다면 당연히 비중 줄이고요. V자 반등에 초과하는 그런 수익 패턴이 나온 종목 중 이제 향후 일주일간 조정 나온다면 그런 종목들로 계속 시장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돌파한 종목 위주에서 보지 효성 첨단 소재 기술적으로는 조금 약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효성 첨단 소재까지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2차 전지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앞으로 일단 친환경이라는 트렌드 하에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종목이다라고 찝어주셨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야인 스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